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에서 최고의 정권과 함께하는 우리 멋진 여성 전사들이 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셨어요. 우리 전현희 언니. 지금 최고위원님. 많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그래도. 아, 이게 돌아온 겁니까? 네, 상당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얼굴 전체가 다 사실 되게 좀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 그래? 예쁜데? 예쁜데 목도 쉬고 좀 불쌍해 보이거든요. 우리 어쨌든 성동갑 민주당 최고위원 우리 전현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옆에 또 머리 잘리셨나 봐요.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님. 한 마리가 돌아다녀. 오늘 너무 이쁩니다. 일단 김현희. 파리와 싸우는 김현입니다. 날파리. 날파리와 싸우고 네. 계시는 오늘 머리 너무 똥파리 이쁘게 말고 됐어요. 날파리.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또 저분도 날파리 때문에. 날파리 때문에 아이 나쁜 날파리 저리 가라. 예. 우리 멋진 국회 가방위원장님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오늘 방송 좀 화장을 좀 예쁘게 가장, 하셨어요. 네, 아주 특히? 메이크업이 방송. 풀메가 잘 됐습니다. 풀매가 서로 아니, 매부쇼 나갈 때는 신부 화장하고 나간다면서요? 제가요? 예. 아니에요. 무슨 이거 와, 매부쇼 나가고, 다스베이다 나가고, 아니다. 뉴스공장 나가고, 스픽스 나가고. 고생이다. 네. 너무 많이 하시네. 그러면 출연료 주죠. 네. 참고로 우리는 출연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정시하시는 의원님들은 출연료가 없고요. 네. 저만 그냥 아주 그냥 푸지게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렇지만 말씀을 저희들은 사드릴게요. 후원금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후원금 여러분 후원금 받으실 수 있다고 전현 의원님이 또 아주 소녀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농협 301-03-8643-91 전현희 후원의 계좌입니다. 하실 거예요 지금? 또 날파리 잡으실 거예요? 이건 날파리가 날벌레? 아니고요.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미안해. 돌아다니면서. 나는 왜안 아, 입으로 들어갈 거야. 코로 비문증인가? 들어가. 자, 농협 301-0343-8643-91 전현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고요. 또 최민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 국민은행 43720-1-04-350-412 43720-1-04-350-412 최민희 후원의 국민은행입니다. 그리고 김현 후원의 계좌입니다. 농협 301-0339-8551-81 농협 301-0339-8551-81 김현 후원의 계좌입니다. 여러분도 좀 이따가 또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는 줄 알고 둘 다 왔다가 갔잖아요. 아, 그랬죠. 맞아 그때 네. 맞아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그날 안 하기로 했는데 두 분이 깜빡하고. 오셨다가 가셨어요. 네, 주진우 출연하고. 그럼 두 분이 그냥 하실 걸. 그냥 방송하셔도 됐었는데. 저는 그러고 또 다시 또 우리 가셨어요, 지역 진짜? 가서 또 선거운동 했어요. 그 밤에? 네. 네, 시간이 그날 이상하게 차가 안 막혀가지고 9시 전에 도착했어요. 지역에. 그래서 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30분? 그때 40분이 아니 일찍 점심을, 왔으니까. 저녁을 드셨구나. 저는 저녁 먹고 갔어요. 그렇구나. 네. 저녁 안 먹고 아유. 8시쯤에 도착해서 진짜 국회의원이 나는 좋은 줄 알았더니 안 좋네. 저는 좋은데요. 저는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번에 우리 지역 당원들과 자봉들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럴 기회를 얻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산이 많아요. 좋은 산이.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인사하고 있으면 정말 이번에는 2022년과 달리 모든 의원들이 미친 듯이 뛰고 있다. 정말 미친 듯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엔 진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저는 새벽 5시에 혼자 나가서 하다가 우리 동네 새벽 5시요? 네. 그 첫차 만나러 갔다가 맞아요. 서울 출근하는 정말 분들. 너무 원성이 높아서 너무 중단했죠. 너무 새벽에 나온다고. 제가 나가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저 말이 맞는 거예요. 6시 그래서 반에 몰래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원래 혼자 나가서 하셨어요? 이번엔 정말 다 진짜 그랬어요. 모든 의원들이 의원들이 다 그랬어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 결과가 있었고 네.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뭐 중간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야 진짜 민주당 의원들 미쳤다. 저렇게 네. 열심히 하는구나. 저런 열정과 저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막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으니까요. 계엄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이재명 야당 유력 주자를 몇 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이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싸움이니까 그게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 제 경우는 빚 갚으려고요. 무슨 빚이요? 이재명 후보와 가족에 대한 빚을 진 느낌으로 살아왔고요. 사실 202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보통은 진 후보를 그렇게 가혹하게 정치 검찰의 칼로 거의 막 가족까지 베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죠. 윤석열 검찰 독재는 너무 잔인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수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법으로 죽이려고 하고 마녀 사냥으로 죽이려고 하고 언론이 그리고 칼로 진짜 감옥에 물리적으로 가두려고 죽을 했고. 뻔했고 감옥에 가두려고 그리고 했잖아요. 비상계엄으로 네. 총 칼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하고 본인에겐 가혹했어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까지.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2022년에 저희 셋은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때 없었잖아요 국회에. 그런데 조금만 했으면 너무 아까워. 0.73%니까 이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금 더 안에서 대선에 지고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재명 후보 가족과 가족이 저렇게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매우 괴로웠어요. 미안하고 저는. 네. 그래서 저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빚 갚았다 민고 이랬다니까 혼자. 그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지?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지.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고요. 제가 당선될 때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때보다 어쨌든 1시간 빨리 나가서 출근해서 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열심히 했고 그리고 자랑을 좀 하자면 지난 대선 때 우리 성동 지역이 네. 10%로 졌습니다. 그랬죠. 완전히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반드시 이기겠다. 그때 뭐 우리 김현 의원님이 좀 뭐라 제가 네 제가 뭐 공약을 걸었는데 뭐 그보다 더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막 가슴 맺힌 것 같아요. 어쨌든 10%를 극복을 했고 오. 그러니까 2%로 이겨서 12%로 이겼는데 오. 서울에서 1등했습니다. 우와. 상승률 1위. 아, 상승률 1위. 네네. 잘하셨어요. 네. 끝까지 들어봐야 돼. 원래 아니 서울에 다른 지역은 원래 원래 꽃이잖아요. 이 지역은 여기 좋은 어려운 지역이 지역이라. 아니고. 네.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서 상승률 1위라 그럼 또 자랑할 시간. 상정표를 잘 받. 우리 자랑할 시간인가요? 자랑하세요. 네. 저희는 네. 원래 남양주가 가불병이 있어요. 근데 을이 거의 그 호남 수준으로 좋은 지역구라 늘 대선이 있으면 압도적 1위예요. 네. 이번에 저희가 1위 했을 뿐만 아니라 오. 그 남양주가 그 경기도 전국 평균이 52%잖아요. 근데 남양주가 54.3인데 우와.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건 저희 갑 지역이 화도수동 후평 평내가 54.6%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내 사전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오, 관내 사전. 관내 그게 사전 13%예요. 그게 들어가면 56.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대선 때 51%로 이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비해서 5.5% 와.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재선거. 재총선 때 제가 3자구도에서 51.2%였거든요. 거기서 역시 5%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요 자랑하고 싶은데 해서 새날에 와서 깨알 같은 자랑.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김현 의원님 왜 가만히 있냐면 저 지역구는 늘 이기는 데라. 저 많이 표시가 안 나. 많이 자랑하세요. 표정이 너무 흐뭇해. 아, 보고 계십니다. 네. 10% 졌던 것을 이겼다는 거는 너무 잘한 거예요. 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김현 의원님도 한마디 하시죠. 아니 워낙 55% 넘었어. 발표했네요. 뭘요? 차관 발표 했네요. 차관 발표. 그거 아까 했어요. 바빠가지고 했어요. 지금. 아니 저는 가짜 뉴스 대응 때문에 아침에 6시 반에 출근 인사하고 당에 회의하고 그다음에 매일 일일 브리핑하고 오후 1시 20분에 브리핑하고 델리 문지어 나가서 또 브리핑하고 오후에 회의하고 저녁에 가서 너무 고생하셨어요. 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는
3개 지역인데 이상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계산해가지고 유세차가 2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선거 운동을 열악하게 했고, 근데 조금 더 올렸어야 되는데 60% 가까이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근데 55%가 훌쩍 넘었어요. 저런데 아, 저런 참, 여유로운데. 참. 네네. 표정 네, 봐. 네. 진짜 나는 너무 거만한 표정 아닙니까? 거만하고 막 근데 너무 그래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 그래도 돼요? 제가 김연아 의원님한테는 대선 끝나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숨은 1등 공신이다. 아 저분은 내놓고 1등. 진짜 민주 파출소 뭐 네. 그래서 허위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차단하고 사실 그게 선거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아, 진짜 큰 역할을 하셨어요. 제가 방금 네. 전에 듣고 온 건데요. 이상하게 이번에 늘 우리 선거 때마다 제 선거 때도 그렇고 꼭 동성애 논란이 일어요. 교회 중심으로. 아 그래요? 예, 그 근거 없이 그냥 돌아요.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그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그냥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민주 봤더니. 파출소에 신고되면 큰일 난다. 이걸 목사님들이 알고 계셨대요. 어마어마하지 야, 않습니까? 진짜 그럼요. 큰일 하셨네요. 이거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네. 민주 파출소라는 그 소장님의 그 오늘도 한 언론사에서 이제 언론 중재위에 넣은 기사와 관련해서 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좀 선처가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누군들 언론하고 척을 지고 싶겠냐. 근데 이번에는 못 해준다. 다음부터 이걸로 전화하지 마라 그러게 끊어버렸어요.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극우 매체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한 게 5군데 펜앤마이크, 스카이데일리, 뉴데일리, 매일신문 그리고 자유일보 5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극우 유튜브 10군데 정도 했고 거기서 이제 폐쇄된 데도 있고요. 그리고 폐쇄까지 된 예, 문을 닫은 데도 있는데 여튼 진짜 저희 당직자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애초에 1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일일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략 6월 3일까지니까 6월 3일 당일에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 3, 4, 5 한 140일 정도를 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 말을 이해하는 게 제가 저 단톡방에 같이 있었거든요. 정말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25분밖에 사실은 없었는데도 맨날 체크하고 맨날 조치 취하고 맨날 결과 만들어내고 결과 보고하고 진짜 무슨 로봇들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네. 덕분에 이번에 가짜뉴스가 많이 없어졌고요. 초창기 때 이제 이 민주파출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린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맞아요. 이상희 의원도 그렇고 박충건 네. 의원 그러고 또 일부 이준석도 그랬고 이번에 그래서 어쨌든 좀 깨끗한 선거였다. 내 개인적인 비교적. 느낌으로는 예, 예. 예,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네. 제가 다시 한번 노영이 화이팅. 저는 하기 없는데. 자, 어쨌든 제가 전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어제 만찬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일요일 밤에. 일요일 밤이었습니까? 네. 어떠셨습니까? 좋든가요, 거기? 너무 좋았죠. 떨렸고요. 감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손으로 봤어요. 진짜 전투를 이렇게 치르면서 싸워서 이긴 그런 기분. 그래서 그런 우리의 대장을 이렇게 이제 대통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대장이 초청한 만찬에 이렇게 가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고 진짜 영광스럽고 죄송합니다. 두 분이 못 가셔가지고 네 제가 대표해서 다음에 아마 초청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저희는 가방이 행복했습니다. 상임위별로 부르면 가면 되겠죠. 저는 근데 제일 궁금한 거. 네. 식사. 아니요, 식사 별로 안. 수영장. 돼지고기 먹었다며. 수영장. 아니요. 수영장, 개수영장. 네. 그거 뭘로 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그 야외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외가 그 이제 사진 찍고 저 잔디밭 있는 저기인데 저기서 한가운데 쪽에 있어요. 수영장이. 그래요?
딱 보면 수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수영장인가 이랬는데 깊이가 너무 얕은 맞죠? 거예요. 네. 그냥 무릎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깊이고, 그다음에 저기 제일 안쪽에 끄트머리가 약간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처럼. 경사가 조금 네, 있군요. 경사가 거기가 이제 조금 어른이 앉으면 되겠네. 더 깊은. 그게 이제 약간 적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거기 의원님들이 다 이거 개 수영장인 것 같다. 강아지 수영장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그 강아지 수영장을 저도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본 적이 있었는데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말이 안 되는 게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러면은 물을 안 쓸 거잖아요. 개수영을 어떻게 겨울에 시켜요? 강아지들 얼어 죽게. 그래서 물을 빼겠죠. 아니 그러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물이 그래서 물값이 조금 늘어야 된다는 거야. 물의 사용량이. 그 말이 맞으려면 여름이나 이럴 때는 물의 사용량이 늘고 겨울에는 물의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야지 개수영장이나 개모기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지금 온수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본인들이. 근데 만약에 온수를 썼다 그러면 전기세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겨울에 이제 온수를 틀었을 테니까. 아니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근데 저거를 대통령실 이제 전직 대통령실에서는 저게 뭐 수경, 조경용이다 수경 이런데 네. 조경 목적으로는 좀 너무 안 뻔히 맞죠. 목욕탕이나 수영장처럼 보이는 걸 저 잔디밭 한가운데 하는 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산차, 납득하기 산차예요, 산차. 어렵고. 상처가 뭐예요? 안에서 먹다가 밖에 나왔어. 아니 근데 물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물을 꼭 저 개수영장용으로만 물을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물은 네. 다른 용도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안에 뭔가 맞아요. 다른 예, 시설이 예, 있을 예, 수도 예. 있어요. 그리고 어제인가 이 새날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장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어. 네, 그쵸? 저게 장어를 풀었나? 장어를 풀기에는 근데 너무 얕아. 낮죠. 약하죠. 근데 어쨌든 네. 색깔이 그래서 저렇게 될 리가 없고. 어쨌든 그냥 통상 상식적으로 볼 때는 강아지 수영장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그 다른 용도를 생각하기가 조경도 오히려 흉물스럽지 조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그 외에는 특검을 한번 해봐야지. 네, 결론이 나오겠네요. 아니면 이제 무속용 그러니까 무속용밖에 없어요 사실. 인데 그러면 저걸 가지고 무속을 저는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겠죠. 네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까? 그걸로 무슨 무속을 할 수 뭐 있는지. 용왕굿 뭐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뭐 얘기가 아 그래요? 아니 그 유튜브 이런 데 보니까 용왕 그런 선생님도 얘기도 나오긴 있던데 했죠. 예. 근데 그 용왕이 물을 쓰는 거니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개수영장은 그렇고 네. 또 뭐 식사도 맛있고 아주 그 분위기도 좋고 그렇던가요? 식사는 완전 너무너무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뭐였어요? 밥에 된장국 9국 밥에 된장, 호박죽. 호박죽, 네, 그리고 불고기 돼지 불고기 몇 점? 한 4점? 아이고. 그리고 옥동구이인데 옥동구이가 저는 옥동구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옥동구이라고 보기엔 도저히 어려운 게 한 요만큼? 뭐야 왜 그렇게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한 10명이 나눴을 것 같은 뭐 그런 오병이어요, 옥동구이를 아니 이제 결론은 굉장히 소박한 식사였다. 그래서 거기에 세금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게 역력했다. 그런 아니, 예, 저는 그랬습니다. 부르시면 도시락 싸갖고 갈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김밥보다는 훨씬 지수상찬이었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우리 도시락이 거기 납품됐다 대통령실에. 그 사진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소박하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진짜 보내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집 건가 봐요. 맛은 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어쨌든 뭐 누구랑 먹느냐, 어떤 네. 상황에서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너무 좋으셨겠어요. 네, 지수상찬이었습니다. 부럽다, 진짜. 김밥보다 훨씬 더. 김밥도 맛있는 건데 원래. 네. 저는 김밥을 좋아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저 안 그래도 그거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국무위원들이 이제 김밥 먹으면서 사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계속 그 얘기 나왔는데 특검을 그렇게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이 이제는 또 특검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 보통 김밥 국무회의 먹으면서? 심의는 사실은
뭐 의결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의하죠. 그냥 이제 안건을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뭐 땅땅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무위원들이 지금 신임 대통령 하에서 반대한다, 뭐 이의 있다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장무상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되니 뉴스가 매일매일 기다려집니다. 너무 좋은 세상 만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이 새날에도 지금 팬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성산업님께서 정말 22대 민주당 의원님도 너무 눈물나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러셨고요. 오성산업님이 또 보내셨네. 존경하는 국민 모든 분들이 일 잘하시는 국민을 사랑하시는 이재명 대통령님 만들어주셨습니다. 모두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고요. 쭈니님도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 덕분이다. 우리 국민들 덕분이다. 우리 스스로 자랑하자. 제 부탁 하나 해도 네,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96,000명 오늘자로 됐는데요. 와, 아직 10만 명이 안 됐군요. 10만 명 좀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너무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7,4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네. 여기서 전현희 TV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있으시면 빨리 가서 조금 누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원입니다. 10만 명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그 국회의원님들은 TV 해도 뭐 광고를 받을 수 수익은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고 수익도 없잖아요. 네.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고 네. 싶어서 알겠습니다. 새날 해피님께서 최민희 의원님 추진력 끝판왕입니다. 열정 대마왕입니다. 에너자이저 강철 체력 댄스 1등을 거머쥔 춤사위까지. 와, 이보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남영주가 최민희 포레버 희자매 네분 사랑합니다. 새날TV 늘 든든합니다 하면서 10만 원이나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와, 최민희 의원님이 1등 하셨어요? 댄스? 다 웃으시기 우리 바랍니다. 지역의 다음 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전현희 의원님 춤추시는 거 좀 봤는데 영상으로. 최민희 의원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휴, 저 안 나오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장의 아우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멀쩡한 이런 정신에선 안 나오는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없고 주목을 안 한 상태의 수동의 한적한 공간이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건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전은희 TV 구독해 주셨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 TV도 좀 구독해 주십시오. 김현 국회의원 TV인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몇 분이죠? 저는 36,000이에요. 오,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늘었다. 많이 늘었다 진짜. 근데 좀 핸드폰 그만 보시고 여기 카메라 보시고 보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나의 TV를 조금 구독해달라. 한 전현희 TV로 집중해야죠 오늘은. 10만 명 저부터 좀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분산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래요? 김현 의원님 또 10만 명 만들게. 김현 김현 TV 아니었어요? 말고 전현희 TV로 집중하세요. 진짜 아니 왜냐하면 우리 김현 간사님은 지금 그게 주력 사항이 아니에요. 저분은 뭐가 주력입니까? 예, 여전히 민주파출소와 국가 전체가 어떻게 가나 이게 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시크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시크해요. 네. 오늘 컨셉은 표정도. 시크인가 봐요. 집중해 주세요. 전현희 의원한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도 안 하시고 보통 때 같으면 개시험장 나왔을 때 지쳐서. 무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분. 아니 우리 오늘 지쳐서 아니 그건 저거예요. 힘들어서 걔랑 같이 술 먹는 거예요. 뭘 그걸 복잡하게 자꾸 해서. 개랑 술을 먹는다고요? 아니 바깥에서 다리 담가놓고 거기서 술 먹는다니까요. 개 물에 넣어. 토석정이라고 있었잖아요. 통일신 아니 그 네. 제가 그 예전에 달 뭐죠? 호수의 달 그림. 호수의 달 그림자가 뭐냐면 네. 경포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경포대에 5개의 달이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내 앞에 있는 여인의 눈동자에 비친 달과 와. 술잔에 있는 달과 하늘에 있는 달이 비치는 경포 호수의 달과 그 5개예요. 호수의 달 그림자가 이게 일본에서 뭐 연루됐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 강릉 외가 이게 나오는 게 그게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저기서 술 먹었었겠죠. 왜냐면 하늘에 있는 달이 그 물에 비치고 또 술잔에 달이 또 보이고 그 앞에 있는 상대의 눈에 달이 있고
와. 물속에 있는 달이 있고. 야, 이런 그거- 얘기는 내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경포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고 나 그때 호수의 아니, 달 그 얘기는 그림자. 했는데 이 개수영장. 개수영장도 그런 거죠. 밖에서 이제 안에서 먹다가 답답하면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3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렇게 먹는 거죠. 뭐 계란같이. 아, 그래서 이건 무속이 아니고. 무속 아니 저렇게 강아지는 조금이나- 수영을 하고 그게 바로 워낙에 담그고. 저 각별하잖아요. 개사가부터 해서 개사랑이 각별하죠, 그분들이.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뭐 또 집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 개를 용산했을 때도 개 산책시키고 늘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12시 반에 그 통닭 시켜놓고 그 편의점에 가서 뭐 사고 그랬잖아요. 비닐봉지에 그 이명수 기자한테 들켰던 게 네, 그 그때 그랬죠. 앞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있으면 그 남편은 뭐 하고 있겠어요. 그 시간에 저 발 담그고 술 깰 거 아니에요. 발 담그고 있으면은. 그러네. 제가 볼 때 그 용도 이지 않겠냐. 야, 많은 분들이 어, 맞는 말 신박한 같다. 해석인데요. 좀, 네. 좀 이렇게 그러니까 술이 좀 깨야지 먹다가. 그리고 먹다가 발에 열이 얼마나 나겠어요. 발에 열이 난다고요? 술 술 나이 먹으면? 들면 나이 들고 그러면 네. 지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 뭐 한참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당뇨니 어쩌니 이러니까 시원한 데서 먹고 땀 나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 용도 같아요. 갑자기 듣고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이 고인 그 도랑 하나를 놓고도 자신의 경험과 인생의 폭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망상할 때도 망상이다 그래서 그렇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망상이라니까. 망상은 망상 해수욕장의 국회의원인데 그러니까 참 저 사람들 너무 고차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저거는 그냥 남편을 위해서 부인이 선물해 준 거 아닌가. 남편 V1이 V0가 부연한테 선물한 거 아닌가. 이게 어쨌든 그 원래는 이제 거기가 외교부 장관 가사잖아요. 제가 전임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시절에 그때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만찬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이제 다 잔디밭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저 시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시설이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사실상 후임 대통령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목적이어야 되는데 저걸 누가 쓰겠습니까? 그러면은 저거는 사실은 이제 만약에 저 관제를 계속 쓰려고 하면 저걸 사실은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쓴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뭐 어떤 형태든지 추징을 해야 되는 거죠. 국고 손실죄에 해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저 용도를 명확히 규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네. 저 용도가 사적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후임 대통령이나 후임 공직자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인지. 그러면 후자이면은 뭐 그는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저 경우는 사적인 용도의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뭐 그 캣타워, 뭐 히노키 네, 욕조, 네, 네. 뭐 또 스크린 골프장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 목적이라면 이거는 다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우선이님 감사드리고요. 아, 참 보면 볼수록 이제 특검 이제 오늘 세 개가 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틀 만에 이제 특검이 추천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특검이 뽑히고 특검 보고가 추천이 돼서 올라가고 이렇게 꾸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까지 진행된 절차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고요. 대통령이 재가를 하셨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특검 추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인해서 국회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제 대통령이 특검 추천하세요 이런 절차를 들어가게 국회에다 되는. 요청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 특검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본인들은 추천 권한이 없는 거고 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에서 이제 추천을 각각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협치를 매우 강조하는 분위기라 뭐 그거는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 예,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근데 같습니다. 법 규정에 다음에 결정돼야 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네. 추천한다라고 하기로 되어 했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얘기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얘기되고 있는 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김기표 의원님하고 방송을 같이 했는데 판사 출신도 좀 얘기가 되고 있고 검사 출신도 얘기가 되고 그건 이제 있던데. 그 법조인 그 몇 명끼리 하고 있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그냥 개별적으로 나누는 거고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 원내 대표 단위 공식 논의를 해서 그거는 뭐 의총 사안이죠.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노영희 특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수준일 거다. 아,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냥 봅니다. 하시는 생각일 네. 것이다. 네. 어쨌든 수사력 정말 좋고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분이 꼭 특검으로 가셔가지고 이게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다들 그렇게 그렇다는 얘기하세요. 말하죠? 예, 네. 그러면 제가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날카로운. 네, 나오겠죠. 네, 얼마나 많은 법조인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개인적으로는 특검,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상이죠. 그리고 검사들 뭐 한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이제 수사 검사를 거느리는데 수사는 검사들이 잘해야 됩니다. 일선 검사들이. 네. 그런데 특검은 정말 심지가 굳고 강직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수사력은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래도 뭐 사실 이제 뭐 얼마나 뭐 외풍이나 외압이나 이런 게 많겠습니까? 자기들 권력에 지금 윤석열 전직 대통령과 그 국민의힘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던 그런 기득권 세력들을 사실상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강직하게 끝까지 이 진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배짱, 기계 이런 게 이번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어떤 분이 노영이 특검 가고 싶어 하나 본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특검 절대 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막중한 자리고 이렇게 아무나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떠든다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뼈를 갈아 넣어서 수사력을 이번에 아주 그냥 배가시키는 그런 분이 꼭 가셔야 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번 특검은 성과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오히려 되치기 당할 수 있는 그런 특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실력 훌륭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가 굳으시고 어떠한 종류의 외압으로부터도 견뎌낼 수 있는 분. 왜냐하면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정말 초유의 그런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이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되치기 당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공격당할 수 있다. 상대방들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냥 뭐 개인적인 표현이니까 그건 별 의미는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란의 경우는 그 윤석열이 온갖 궤변을 현장을 늘어놓아도 다 현장이 다 나왔는데 공개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CCTV에 안 나왔던 것들이 CCTV로 확인되고 어떻게 있고 윤석열은 그런데 저는 지금 국무위원들이나 이 높은 사람들 그것도.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윤석열 수계가 빨리 재수감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검찰이 연루되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단서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뭐 국정원 뭐 김건희 여사랑 조태용 국정원 이제 오늘 이제 화면 네 사직했지만 그 경우도 이제 과연 일단은 정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찰 일부 경찰도 그래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의 권력 기득권들 기존의 최고 권력들이 거의 다 수사 대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하려면 이게 사실 사법 카르텔, 검찰 카르텔을 우리 사회에 아직도 공고하잖아요. 그 정권이 막 바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압력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게 검찰의 연루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네. 되게 사실은
우려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찰과 검찰이. 근데 이번에 특검하게 되면 결국엔 특별수사관도 경찰 출신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변호사들도 들어가고 다 연루된 사람들이 사실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사람들 다 감출 수가 특가되고 있을까요? 잘 해야 된다. 은폐시킬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또 워낙 베테랑들이라 에이, 그러다가 같이 다 죽죠. 이번 건은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은 아유 그 사람들 못 믿는데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우려를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또 이번에 국민 추천제를 말씀을 하셔서 아유 이번에 정말 좋은 분들 국민들이 또 많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이 내각을 구성하시려는 그 시도 이런 것도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2017년에도 추천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별로였어요. 그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현 의원님을 방통위원장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김현 의원님이나 저는 못해요. 왜? 현역 의원은 의원을 그만둔 지 3년 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조항을 잘 모르시니까 막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일단 추천된 분들은 인재풀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예를 들면 내가 A를 추천했는데 곧바로 A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죠.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대중적 정서 속에 어떤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내각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아주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개병님께서 우리가 뽑은 게 우리가 잘 뽑았어. 한치도 물러섬 없이. 누님, 언니들, 우리는요, 아주 항상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주주의를 또 외쳐주셨고, 세상을 다 가져라 님도 방송 3법 협치 이야기 나오는데요. 공수처가 협치하다 망친 거 아닙니까? 절대 협치하지 마세요. 또 망쳐놓을까요? 그러라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방송 3법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장님, 과방위원장님 계시니까. 네. 예, 일단 방송 3법이 과방위 차원에선 조율이 끝났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과방위 국회의원들만 조율한 게 아니고요. 그 중요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다 간사께서 직접 단위를 만났고 또 우리가 그 팀으로 만났고 이렇게 해서 조율 과정을 계속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선 중에도 정책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조율이 끝난 상태고 다만 저희가 네. 6월 12일 본회의에 맞추어서 소위를 열고 전체 회의를 잡았는데 본회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본회의는 네. 방송법과만 관계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빨리 통과시키려고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가 대법관 증언하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그 헌법 제84조를 보완하는, 명확히 하는 형사소송법 관련된 조항, 그 다음에 방송법. 요 세 가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상법도 있었어요. 상법 개정안은 아직 상법도 있었다.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예. 진행하지 않는 진행하지 않았나? 올라왔어요? 네, 일단 방송사법. 네,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어쨌든 네. 지금까지 확인된 건 네. 의총에서 어느 정도 콘센서스가 된 건 요 세 개였고요. 그런데 대법관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께서 대법원과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까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일단 6월 12일 날 본회의가 잡히지 않음으로써 네. 방송법도 본회의 잡히면 다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약간의 변수, 국민의힘과의 협상의 여지 부분은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죠. 일단 방송 3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방송법, 전파법, 그리고 케이블 방송법 이 세 아닌데요. 가지를 포함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KBS하고 방문진법. 방송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이사 그 구조 내용은? 개편, 이사 구조 개편? 구조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사장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그런 거죠.
근데 그 국민의힘과 협치라고 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얘기되는 걸까요? 그 협치는 네.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협치를 하자.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그 국회 내방에서 인사했고요. 네. 국힘이 그동안엔 일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 과방위도 열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논의를 안 할 도리는 없죠. 그렇군요. 어쨌든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권 잡았는데 너무 가혹하게 또 막 하면은 섭섭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 지금 근데 상임위 구조가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권이 빨리 바뀔 줄을 몰랐죠. 그래서 여당이 주로 가져야 할 상임위는 사실은 우리가 국힘에게 거의 다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재위라든지 정무위, 외교, 안보, 국방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그 이제 여당이 정책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다 가지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 정책이나 법을 통과시키려면 사실은 지금 매우 좀 힘든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패스트 트랙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국힘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네. 그걸 이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조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과방위는 우리가 위원장이라 상임위를 이제 마음대로 열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무위인데 정무위는 거의 안 열어주거든요. 맞아요. 안 저쪽 열더라고요. 국힘 위원장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정무위가 이제 우리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 법안이 정무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뭐 당장 통과시켜야 될 법들이 많은데 정무위가 이제 열리지를 않으니까 산자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도체 특별법을 우리가 이 반도체를 지원하는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쪽에 산자위원장이 느닷없이 거기에 52시간 그 근로시간을 넣어가지고 예외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받아주지 않으면 뭐 산자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이 그걸 패스트 트랙으로 뛰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반도체법 우리가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여당이면 이 경제나 이쪽 국방, 외교, 안보 이 분야 민생 관련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이제 좀 매우 좀 애매하게 아쉽게 됐네. 됐죠. 이렇게 정권이 빨리 바뀔 근데 줄 몰랐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가져오면 다른 걸 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쪽에서 법사위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법사위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하여튼 지금 복잡한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뭐 이 상황에서는 법사위는 저희들이 절대로 줄 수 없는 법사위 최고의 사수. 보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을 활용해서 법사위 과방위 이런 네, 데는 절대 넘기면 중요 안 되고요. 상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전체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오냐 이런 것도 살짝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건 의장님이 지금 생각에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아쉬운데 국회의장이 그건 안 된다. 네. 11대 8이다. 우리 국회의장님이 참 공정하시고 네, 그러면서 정의관님이 투철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고 열심히 또 해주시면 방법이 나오겠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자중질환이다, 뭐 맨날 싸운다 이런 얘기 들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맨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콘텐츠가 부족해요. 아, 그래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 만나서 한 얘기도 좀 그랬어요. 예. 저는 그분이 아직 좀 구력이 체병. 짧아서 그럴까? 최병 예. 그 묘비에 가서 그걸 뭐 붙잡고 예, 울었죠. 억울한 죽음의 뭐 진상을 뭐 끝까지 밝히겠단가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특검법 그런데 특검 나갔잖아요. 기권했잖아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 그걸 그렇죠. 보고 정말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거는 우리 당은 왜 선거에서 졌는지 모르는 것 같다. 꼭 이긴 정당처럼 행동한다. 우리 정당에서는 왜 젊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이 왜 나갔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나를 핍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애기 같아. 이준석을 왜 거기서 끌어들여? 단일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을 쫓겨나겠네 이제. 쫓아낸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또 그러니까. 이준석 얘기하는 그러면서 별별 얘기를 다 했는데 어쨌든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분도. 지금 취약계층 지원하신다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시면서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하라 해서 지금 20조 추경 얘기가 일단 좀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어떻습니까? 추경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가장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네. 가장 그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될 게 서민 경제, 이 우리 영세상인 골목 경제 살리는 거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맞아요. 하겠다. 돈이 돌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후보 시절에 호텔 경제학 그 얘기도 사실은 돈이 돌아야 네, 된다. 순환을 강조하는 예시를 한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뭔가 마중물을 해줘야만이 이게 돈이 돌아서 한번 경기가 살아날 수 돼요. 있다. 그래야지 살아나요. 예, 그걸 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경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지역 화폐나 이런 걸 통해서 골목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그걸 이제 가장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골목 다니면서 시장 상인들과 인사도 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너무너무 이제 살기가 힘든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영세 상인들 좀 꼭 살려주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기에 화답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지금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니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 솔직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척하고 못 알아듣게 했다는 주장하는 그런 거에 가짜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충분히 알잖아요. 우리가 팽이를 칠 때 팽이가 돌려면 뭘 탁 쳐줘야지 이렇게 돌잖아요. 그거랑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순환을 네, 강조한 순환시켜야 거지 되는 거죠. 그걸 뭐 현실 경제에 그걸 적용하는 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현실 경제도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공격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냥 믿어줄 수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2차 추경 기대감이 커서 해외투자은행도 한국 성장률에 대해서 되게 상향 조정 전망치를 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기대감이 사실 크니까 조금 부담도 되실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들도 여당 의원들로서 조금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좀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도 조금 부담감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된지 일주일 됐는데요. 물론 일주일 있죠. 네. 부담보다는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지, 그다음에 자신감이 더 충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아까 좀 지나가 버렸나 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의 이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쭈르륵 좀 표를 통해 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보여줬는데요. 미국이 2.26, 그다음에 한국이 1.98, 2010년 잠재 성장률 전망입니다. 퍼센테이지. 이게 이제 다 추경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독일은 0.49, 프랑스 1.03 이런 거에 비하면은 한국은 사실은 상당히 지금 고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98이잖아요. 네네. 지금 상향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올해 그 KDI인가 거기서 이제 우리 정권 바뀌기 전에 한국의 그 잠재 성장률 전망이 0%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거의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높게 상향해서 지금 전망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외에서도 지금 이런 이제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거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걸로 보이는 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해외에서도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의 행정가로서 보였던 이 능력을 충분히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고요. 이 코스피나 뭐 이런 쪽도 엄청나게 지금 되게 장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경제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실행하는 대통령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대통령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한 압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숙 씨 빵 새벽에 사 먹고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7월에 문제가 터졌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이번에 압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빵진숙 씨 혼자 남아가지고 이진숙 압색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진숙이 사용했다고. 예, 이진숙의 카드 사용처에 대한 압색이 이루어졌는데 성심당만 빼고 네, 이루어졌습니다. 성심당 빼고, 예. 예,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진숙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카드를 이제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기 직전에 100만 원 정도의 빵을 삽니다. 샀죠. 예. 예, 그런데 그게 하나는 티 어쩌고 저쩌고 하나는 성심당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나폴레옹하고 나폴레옹과 뚜레쥬르. 뜰레주로 티 어쩌고 그런데 요 두 개에 예. 뭐 5대5인가 뭐 얼마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제 진짜 사용했나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 씨는 기로에 서 있는 기로에. 빵깡을 했냐 이걸 지금 공개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래갖고 저희가 직접 그 빵 50만 원어치가 얼마나 되냐 다 샀는데 20만 원을 못 샀다는 거죠. 20만 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거죠. 빵깡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빵을 샀다가 사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나눠줬다, 뭐 직원들 나눠줬다는데 그 직원들이 받았다 하면 되잖아요.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 명이 연락이 왔다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것을 여당 의원 쪽에 줬는데 그 여당 의원이 우리에게 전달을 안 한 한 명이 메시지가 왔다. 그러니까 그걸 밝혀야 되고 그 관련된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유흥업소에서도 막 사용했다고 그러고도. 근데 성심당은 왜 압수가 안 했습니까 그러면? 성심당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김혜경 여사 그 7만 8천 원 생각하면 그때 130번 했죠. 그 관련돼서. 난리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13,000번 해야 될 일이죠. 압색을. 예. 그래서 불공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하여 네. 예, 저희가 검찰 개혁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또 화답. 화답. 검찰 개혁으로 화답하는 방통위 그날을 개혁도 기다리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통위 지금 위원장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거긴 됩니까, 올스톱이에요. 왜냐하면 회의체가 돼야 운영이 근데 되는데. 이재숙 씨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막 주장했잖아요. 권익위원장. 근데 본인은 버틸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그러나 검찰이 기소까지 가고 네. 본인에 대해서 압색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지는 검경의 공정한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스님의 아틀리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표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사람 저는 그 자리에서 좀 있으면 내려올 것 같은데 어떤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버티다가 내려올지 하면 너무 궁금하고 좀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 표정 보세요. 저두 분의 표정이 너무 대조가지고 옆에 저 이렇게 핑크색 플러스 보라색 섞인 머플러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최민희 의원님인데 이진숙 씨랑 사실 국회에서 만나면은 좀 쎄할 것 같아요.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그 다행이네. 제가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눈이 나빠서 네. 그 과방위 땐 안경을 꼭 쓰고 그래서 표정을 보는데 평소에는 일단 관심이 없고요. 저는 답변 내용만 듣기 때문에 귀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맨날 제가 간사님께 혼나는 게 하고 나면 다 까먹어가지고 뒤끝이 없는 여자. 최민희 의원이 되게 좋은 저것도 하긴 있네. 뒤끝이 그래서 없는 사람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는 까먹었기 때문에 간사님 말이 다 팩트로 박제되는 거죠. 간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적으십니다. 유난히. 저는 너무 두 분 많이 얘기해서 아니 지금 우리 지금부터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사이가 없어요 지금. 두 분이서 너무 인터셉을 해가지고 제가 그게 말할 기회가 아니라 없어요. 이 두 분이 간사님이 말씀 안 하셔가지고 더 아니에요, 생각해가지고 아니에요. 심하세요. 경제 문제 좀 전에 얘기했고
방통위 얘기했고. 그 하나 질문해 볼게요. 리박스쿨 예. 그 손효숙 그 사람하고 늘범 연합인가요? 거기가 모녀 관계래요. 아셨어요? 그거? 뭐가 모녀라고요? 그 리박스쿨을 만든 사람이 손효숙이요. 손효숙이잖아요. 그다음에 한국 늘범 연합인가? 그게 이제 그 뭐 연결해가지고 창체 선생님들 모시고 학교에도 보내고 막 이랬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오늘 단독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 대표가 이 리박스쿨의 손효숙하고 모녀 관계라는 거예요. 딸이 등장하는 겁니까? 예, 딸이 프리덤 등장해요. 칼리지 장학회 말고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말고 늘범 연합. 늘봄 연합이요? 예. 늘봄 그 저 학교 네네. 거기 연합이 또 있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늘범학교. 예. 하여튼 늘범학교 대표가 이번에 알고 봤더니 모녀 관계였다. 늘봄 학교는 교육부에서 하는 그 저 방과후 교실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그 단체가 애가 근데 그거는 뭐 딸이 그런 거는 뭐 딸이라는 그러니까 참여 거고. 그러니까 그 딸을 내세워서 사실은 본인이 이걸 운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니, 딸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손효숙이란 사람이 우체국장이 마지막 그 공직인데 이 사람이 그 저 뭐야 자유연대 대표랑 이희범이라는 사람하고 연계돼서 사업하고 육사 총 구국 동지회 전군 구국 동지회 연합회 그다음에 정강훈의 며느리 양메리가 그 강사였던 거고 네. 그다음 김문수랑 인연이 있는 거고 김문수가 여기 강사였고 뭐 이런 거죠. 딸이 그러니까 등장하는 댓글 거는 조작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 늘봄 연합회 대표가 모녀 사이인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딸이 그 일을 했다는 건데 그 종사자 한 명이 이제 그 딸일 수 있는데 그거야 뭐 실무자니까 손효숙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손효숙이 집중하는데 음. 이제 말은 결국은 이제 그 딸의 이름을 내세워서 본인이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장난친 거 그랬겠죠? 아니냐. 그럼요. 이게 사실 핵심인 그럼요. 거죠. 예. 예. 이 자손군도 자기네가 다 양성하면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철저히 파헤쳐야 되겠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빌미로 해서 잘못된 이 지식을 세뇌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10년 지금 한 10년 정도 운영한 거 아닙니까? 어느 거요? 이 자손군과 관련해 가지고 이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한 10년 정도 지금 운영한 거예요. 네. 2019년부터니까 6년이요. 10년 아니고 원래 박근혜 전 대표 때부터 원래 이건 옛날부터 있던 조직이었고 이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그 전부터 이제 여기 관여해가지고 2017년, 18년 이때부터 사실 움직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거의 10년 정도를 지금 이 학교의 애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애들에게 사상을 주입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젊은이가 되면서 이상한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구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드러나면 정말 큰일 날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뉴스타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선거 기간 중에 여기를 직접 가서 리박스쿨 그 종로에 있는 네. 하나로 빌딩 802호에 갔었던 거잖아요. 여기를 네. 가서 그 저 소위 이 저 태극기 부대에서 했던 사람들 김문수 지지하고 그다음에 이 육사총 구국동지회가 전두환 추모제를 지냈던 사람들이 5.18 잘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이게 사실은 아스팔트 극우 집단과 정강훈하고 손효숙하고 김문수하고 국민의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당에 진상규명위원장이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맡고 윤건영 의원이 행안위 간사 맡는데 지금 조직은 만들었는데 대선 끝나고 이제 지도부 새로 구성되면 아마 그게 또 그렇군요. 활동을 하겠죠. 네, 늘봄학교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팀을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일하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극우 교육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의혹이고요. 경찰은 지난 4일에 종로구에 있는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교육부도 여기에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13일까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의 연관성을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앉아서 국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교육위가 일단 현안 질의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주호가 나는 사표 냈다 못 나가겠다 지금 이러고 네, 있는 버티고 형국이에요. 있죠. 네.
안 그래도 그 사표 냈어요? 이주호도? 아, 아니, 그때 사표를 한번 다 냈는데 다 반려되는 반려됐는데 나는 이미 사표를 낸 상태이므로 못 나간다. 못 나간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국무위원 회의 국무회의 들어가면 나와야지 되는 말아야지. 사표를. 근데 자기 나와서 그러니까 밥 먹고 국무회의 하고 참석하잖아요. 있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네, ALS 새날 18770629 18770629로 여러분들 좀 회원 가입해 주세요. 오늘 회원 가입이 한 명도 없어서 좀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또 우리 새날 열심히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분께서 수수님이라는 우리 회원님에게 건물 사서 전현희 의원님에게 월세 내야 되는데요. 왜냐면 지금 전현희 의원님 사무실이 월세가 엄청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후원의 계좌 읽어드리겠습니다. 농협이고요. 301-0343-8643-91 전현희 후원의 계좌고요. 또 김현 의원의 농협 301-0339-8551-81 최민희 의원의 계좌 국민은행 43720-04-3504122입니다. 새날도 1877-0629 1877-0629로 회원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세 분 다 너무 지치셔가지고 끝나고 몸이 이제 파김치가 된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쌩쌩한 제가 좀 더 힘을 냈어야 되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고 노력하신 덕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꽃이 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세 분 정말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네, 전현희 의원님 TV 오늘 지금 구독자 600명 늘었습니다. 시작할 때랑 지금 그럼 전부 다 이거 다 새날 96,600. 네, 새날 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야. 또 김현 의원님의 한마디도 여기에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김현 그러니까요. 말고 고맙습니다. 최현희에게 집중해달라. 네, 야, 집중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 방송하고 있는 놀랐어요? 중에 600명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최민희 의원님 네. 10만 분 넘겨드렸는데 아무것도 활동 안 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몇 명인가 네, 몰라. 지난번에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결국 그 생방송을 못 하시고 생방. 이제 하실 겁니까 생방? 예. 한번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새날에서 우리 4월의 봄 여전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